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사는 33살 여자입니다. 구독하는 사연 채널에서 결혼 직전 별난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헤어질 뻔했던 터라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기혼자들이 왜 시자를 들먹이며 치를 떨고 멀리하는지 이해도 가고요. 언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마냥 한없이 잘해주더니 자기 아들 출세했다고 입장 바꿔서 한몫 챙기려 한 저희 시어머니를 고발하려 사연 보냅니다. 제가 12년 장기 연애 끝에 결혼을 없겠다고 할 정도로 학을 뗐던 제 시어머니 얘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자친구는 20대 초반 대학 교양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다가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고 일찍이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봤을 때 키도 크고 한덩치를 해서 체대생인 줄 알았는데 법대를 다니면서 변호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덜렁대는 성격인 저와 반대로 남자친구의 꼼꼼하고 섬세한 면에 반해 만나게 됐네요. 대학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사귀게 됐지만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미래를 예지한다는 누군가가 네가 그 남자랑 10년 넘게 장기 연애할 거라고 말을 해줬다면 저는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로 만나다 보니 10년이 넘었고 남자친구는 어느덧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2년째 준비하고 있었더랬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큰 집 장남으로 해마다 명절에 친척분들이 저희 집으로 모이셨는데 그 해에도 별반 다를 것 없었고 여전히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거리였어요. 아니 주영이는 이제 곧 30 아니요? 시집갈 생각을 왜 안 하는가 모르겠네. 자가 10년 만난 남자가 있잖요. 그 외에 변호사 공부한다는 남자. 어이 그러제? 아니 아직도 변호사 못 된겨? 작년에도 시험 떨어졌다더니 네 애인 이번에는 변호사 붙은겨? 아니요. 이번에 불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곧 되겠죠. 아이고 또 떨어졌네. 보니까 싹수가 글렀나 보네. 원래 그런 시험은 바로바로 합격해야 한다잖아. 어쩌려고 그런 남자를 10년이나 만나? 그 집안에서는 결혼하자는 소리는 없어? 아직 중요한 공부하는 사람이라 결혼은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저희 20대인데 더 지켜보려고요. 주영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아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길게 연애하면 여자만 손해야. 너 회사 다니지만 애인은 막말로 그냥 고시생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선자리 들어오면 나가도 보고 그랴. 괜찮아요, 고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니, 사람 일 모르는 거요. 만약에 네 애인 변호사 합격하면 너랑 꼭 결혼한다는 법 있어? 너도 네 생각 해야 한다 이 말이요. 혼기가 찼고 만나는 사람도 버젓이 있는데 누구는 결혼 안 하고 싶나요? 다 속을 까놓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으니 그런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만났는데 사실 남자친구가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가 돼서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을 해야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었기에 저를 만나고 공부만 장장 10년을 하는 바람에 결혼이 늦어진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된 점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남동생 한 명에 부모님이 계시고 남자친구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보다 4살 위 형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5년 만에 만난 첫 자리에서 제게 먼저 결혼에 대해 한마디 하셨어요. 주영양, 얘기를 내 아들한테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제야 만나네요.
만나보니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알겠고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의지가 되어준다는데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준 씨가 저를 더 많이 배려해주고 잘해줘요. 저는 그냥 옆에서 가끔 고민 들어주고 이야기 듣는 일밖에 없는걸요.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이제 만난 지 5년 정도고 주영양이 올해 27살이라죠? 사회생활도 꽤 했겠고 주변에 친구들도 결혼하는 사람들 많겠네. 네, 만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슬슬 한두 명씩 시집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 이야기 하시는 편이고요. 마침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기준이는 아직 결혼하기 어려워.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못 박아둬야겠더라고. 보시다시피 우리 기준이 형도 20대 초반에 아직 미혼이고 기준이 곧 30이라지만 이제 로스쿨 입학한 터라 앞날이 구말리야. 그럼 아예 저랑 기준 씨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기준이 변호사 합격하면 씩 올리거나 기준이 형 먼저 장가가면 본격적인 결혼 얘기 해보자는 거지. 그전에는 좀 섣부르다고나 할까? 아, 네. 가끔 기준 씨랑 결혼 얘기를 할 때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주영아,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가 내가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데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저러시는 거야. 형 결혼 얘기도 그런 맥락이고. 당시 제가 28살, 남자친구가 29살에 로스쿨에 입학한 때였고 친정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 변호사 합격하고 하라 하더군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보다 4살 위인 시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기도 하니 동생부터 장가갈 수 없고 남자친구가 하나의 목표인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결혼의 결자도 안 된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지금이 무슨 고조선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시어머니가 보수적이고 신중한 분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자기 아들 일에 단호하고 간섭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 쪽에서 결혼을 아직은 두고 보자고 하니 못마땅히 하는 기색이셨고요. 결국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가 아직 젊고 하니 남자친구가 변호사 합격을 하거나 시아주버님 결혼을 추후 기다려보고 결혼을 올리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강경한 반대와 남자친구가 한창 공부에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라 제가 결혼 얘기하는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냥 남자친구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더랬죠.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니도 결혼만 미루자고 했지 저를 거의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예비시댁 집안 행사나 생일날에도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결혼 미루자는 말에 섭섭했던 마음도 많이 풀렸었고요. 그런데 정작 10년 열애의 첫 위기는 정작 남자친구 본인 때문에 생겨났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성격적으로 보완이 잘 되고 잘 맞는 편이었지만 헤어질 고비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남자친구가 2번째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을 무렵으로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게 예전에 있던 사법고시처럼 평생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대학원 졸업 후 5년 동안 변호사 합격을 못하면 평생 그 기회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년 안에 합격 못하면 오탈자라 한다더군요. 그런 여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처럼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주영아,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이런 말 꺼내서 네가 놀랄 수도 있지만 당분간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니. 앞뒤 없이 정리하자고 하면 내가 그냥 알겠다고 할 문제야? 내가 언제 변호사 합격할지 모르는 일이고 너한테 약한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변호사 시험 2번 떨어지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5년 안에 합격 못하면 평생 나는 나고자 오탈자 소리 듣고 배운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아직 확실히 끝난 것도 아닌 문제잖아. 이제 시험 2번 쳤어. 왜 약한 소리 해? 이번에 나만 불합격했어. 내 주변 동기들 다 합격하고 나만 남았어. 밤마다 악몽 꾸고 인간다운 생활도 못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네 옆에 계속 못 있겠어. 내가 오빠 변호사가 되는 거 기대해서 옆에 있는 걸로 보여? 난 뭐 내가 그저 그런 작은 회사 다니면서 오빠 옆에 있는 거 불안하지 않은 줄로 알아? 나도 똑똑하고 스펙 좋은 남자친구 옆에 있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좋아하니까 오빠라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거라고. 네가 아무리 그런 말해도 지금 내가 너무 끔찍하고 바닥을 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 더 시간 끌고 서로 후회하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의 비율이었고 자기랑 같이 공부를 시작한 동기들이 하나둘 다 합격하고 자기만 계속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 그 건강하고 긍정적이던 남자친구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이가 30대 초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날은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 같다면서 자기만 합격 못한 탈락자라면서 자기 같은 사람과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저는 어차피 이 사람 아니면 만날 생각이 없었기에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처음으로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탔어요. 제가 애타게 연락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냉정하게 끊어내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10년 연애가 끝이 나나 하고 절망했더랬죠. 남자친구가 자기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선 망가지고 상태가 나쁘다 보니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셨는지 저보고 어떻게 10년 만나고 자기 아들 제일 중요하고 힘들 때 버리냐면서 저에게 따지셨어요. 둘이 헤어졌다며. 기준이 요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넌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10년을 넘게 만나놓고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헤어질 수 있니? 설마 변호사 시험 2번 낙방한 걸로 헤어지자고 한 거니? 어머님,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떨어졌다고 헤어지다니요. 오랫동안 저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가족끼리도 배신하는 판에 연애 한번 한 사이는 더 할 테지. 아무튼 너랑 헤어지고 내 아들이 폐인이 다 됐는데 내가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니? 기준이가 아무리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도 네가 잡았어야지. 제 연락도 안 받고 안 만나주는 사람을 무슨 수로 잡겠어요? 본인도 시험 불합격하고 힘든가 본데 지금은 일단 두려고요. 어쩜 그렇게 배려가 없어? 제가 시험도 떨어지고 너랑 헤어지면 내년 변호사 시험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생각이 짧다. 저한테 그만 뭐라 하시고 어머님 아드님께 뭐라 하세요. 어머님은 어차피 저랑 기준 씨 결혼 미루고 말도 못 꺼내게 하신 분이니 헤어진 게 오히려 좋지 않으세요?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 내가 꼭 너희 헤어진 거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내 아들에겐 네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모르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결혼 미루라 한 거지. 기준이가 너 없으면 시험이고 뭐고 힘들 것 같구나. 내가 기준이 설득할 테니 다시 만나. 그리고 이 기회에 양가 부모들 만나서 결혼 얘기도 의논해야겠고. 저에게 고시 공부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남자친구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님에게 아드님 설득해보라고 호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아예 저를 시댁에 초대를 해서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줬고 저희 둘을 재회시켰어요. 몇 달을 헤어졌다가 남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 단정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며 헤어진 그 몇 달 지옥 같았다며 고백했어요.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도저히 저를 못 잊을 것 같았다고요. 비쩍 말라서 마음고생한 남자친구 꼴을 보니 저도 도저히 그냥 끝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저희 둘은 만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도 10년 연애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2달 뒤 시어머니의 강력한 추진으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공식적으로 저희 결혼에 대해 의논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남자친구 변호사 합격 전에는 결혼에 대한 말도 꺼내지 말라던 시어머니가 자기 막내 아들이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망가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와 약혼이라도 시켜야겠다고 나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 저희 둘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도 했네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예비 사돈을 만나면 할 말이 있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근 10년 넘게 공부만 해서 돈도 못 벌어놓고 저희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애들 결혼시킬 때 뭘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네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현실적으로 상황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사돈. 저희도 애들 결혼에 한 재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서요. 공감합니다. 나이도 30들이 넘었고 자기들 능력만큼 정도껏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혼 비용은 서로 반반 내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합격할지 알 수도 없고 생략할 수 있음 불필요한 것도 다 줄이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요. 저희도 사돈이 먼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니 편하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양가 상견례나 다름없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지금 자기 아들 가진 것도 없고 자기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 결혼을 한다면 알아서 약소하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먼저 말을 하시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말이 양가 식사 자리였지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에 가까운 자리였어요. 그렇게 약혼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더니 3번의 도전 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남자친구의 집도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지만 저는 친정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크게 내색은 안 하셔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연애만 10년 넘게 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 친정에 전화를 해드렸어요. 바로 예비사위가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고요. 사람이 너무 실감이 안 나면 잠시 말이 안 나온다더니 친정엄마는 합격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장장 12년 연애 끝에 나온 결실이었으니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말이 사위지 거의 아들 같은 사이였으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변호사 합격 이후 오랜만에 남자친구는 저희 친정에 인사를 왔고 예전에는 예비사위 얼굴을 보며 눈치 보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처럼 마음껏 좋아라 하셨어요. 그 기쁜 순간에 친정 식구들도 저희 커플도 이제는 미뤄왔던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속에 묵혀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내가 우리 사이 변호사 합격하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너무 잘 됐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일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을꼬. 내 근래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기뻤다니까. 자네가 여태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자네 실력 부족이 아니고 운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거니까 과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계속 승승장구만 하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결혼까지 미루고 제 꿈 이루겠다고 욕심부려서 죄송했습니다. 마음 많이 쓰신 거 압니다. 앞으로 주영이 떠받들고 잘 살겠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 슬슬 해야겠지? 자네 어머니께 상의하자고 말씀드려보게. 양가 상견례 때 결혼 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양가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반반하고 나머지는 결혼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 바로 진행될 것 같구만. 아빠 말씀이 옳아요. 오빠도 변호사 합격했다고는 해도 아직 모아놓은 돈 부족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2-3시간 정도 하는데 돈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혼집도 전세로 적당한지 보려고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같이 12년을 한결같이 만나는 애들도 못 봤어.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너희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도울 테니 앞으로 잘 살거라. 작년 이맘때 약혼을 하면서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들이 의논한 결혼 얘기가 있었기에 말한 대로 신혼집 혼수 비용에 대해서 서로 반반 나누어 하고 최대한 허례허식을 줄이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부분에서 양가에서 마치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의견이 같았기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더니 예비 남편의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저를 따로 불러내서 남자친구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준비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결혼 준비는 해야 할 것 같다만 도저히 그냥 다 생략하고 결혼한다는 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아무리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그동안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 지새우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아들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냥은 결혼 못 시키겠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으니 다시 하자꾸나. 어머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너희 부모님이랑 결혼할 때 간소하게 하고 서로 반반씩 비용 내자는 그 말을 물러야겠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이 말이야. 옛날 법관이나 의사사위 보려면 여자 집안에서 열쇠 3개를 들고 와야 한다고 했어. 네? 열쇠 3개요? 그걸 해와야 한다니 그 3개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데요? 뭐긴 뭐니? 아파트, 자동차, 개업할 사무실 이렇게 3가지를 말하는 거지. 능력 좋은 사위 맞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 너도 참 세상 물정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집에 자동차에 사무실이라니. 저나 친정이나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말이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 포기해야 하는 거지. 주변에 의사 변호사 아들 둔 부모님들이랑 만났더니 다들 결혼할 때 사돈 내서 결혼 비용만 기본 10억씩 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변호사 된 우리 아들은 자기 돈까지 반반 내면서 장가를 가? 아니 될 말이지. 어머니가 갑자기 예전하고 다른 입장이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기준 씨가 변호사 합격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상황이 변하면 입장도 변하는 법이야. 우리만 그렇겠니? 그러니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시집 올 때 뭘 해올 수 있는지 나한테 다시 연락하렴. 내가 들어보고 이 결혼 결정하마. 어머님 말씀 기준 씨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의한 얘기예요? 이제 변호사 합격해서 정신도 없는 애가 뭘 알아? 그리고 결혼은 원래 집안끼리 하는 거고 부모가 움직이는 법이다. 기준이가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할 애도 아니고 결혼도 내 말대로 할 애야. 그러니 그렇게 알거라. 저는
갑작스럽게 변한 시어머니의 결혼 비용 요구도 충격적이었지만 늘 저를 예뻐하고 막내 며느리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계산이 맞지 않으면 결혼도 엎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요. 그날 시어머니가 친정에 상의해서 결혼 비용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결혼 의논을 하자는 말에 멍한 상태로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친정은 남동생이랑 친정 부모님이 편의점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집안에 결혼 요구로 열쇠 3개라니요. 시어머니가 오늘 저보고 보자고 하셔서 나갔더니 결혼 비용에 대해 다시 계산하자고 하시네? 결혼 비용을 뭐 어떻게 다시 계산하재? 그게 무슨 말이야? 작년에 양가 만나서 언약하면서 각자 반반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때는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봐. 이제는 자기 아들 변호사 됐으니 우리 쪽에서 열쇠 3개 들고 오라셔. 아이고야, 열쇠 3개? 예전에는 변호사, 판검사, 의사랑 결혼할 때 그렇게 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만 요새도 그러는가? 갑자기 사돈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냐? 그러니까 나도 갑작스럽게 시어머니 말을 들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해. 우리는 네가 기준이랑 결혼하면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5천만 원 정도는 하려고 했어. 그것도 적금 들어놓은 거 깨서 줘야 할 것 같은디? 열쇠 3개 해오라고 한다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냐? 그렇게 말한다니까 급 걱정이다. 엄마, 아빠, 적금을 뭐하러 깨서 결혼 비용을 줘. 내가 모은 돈 가지고 결혼할 테니 걱정 말아요. 오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해본 거야. 일단 오빠랑 상의해볼게. 역시나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면 열쇠 3개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결혼에 대해 의논한 게 작년인데 이제 사위가 변호사 됐다고 입장을 싹 바꾸냐면서요. 일단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에 보태라고 5천만 원 정도는 해주려고 했다고 하시는 친정 부모님의 말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안 자고 안 입어가면서 늘 가게에 붙박이처럼 매여 사는 분들이었기에 그 돈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예비 남편인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확실한 얘기를 나누어야겠다 싶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막 변호사 합격하고 바쁜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열쇠 3개를 요구했단 말이야? 그냥 하신 말씀 아닐까? 나한테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 그냥 하는 말씀 아닌 것 같아. 진짜 진지하게 결혼 비용 요구하셨고 만약 못 태우면 오빠랑 헤어지라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우리 집도 지금 돈 없는 마당에 누구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야. 다시 엄마 연락 오거나 또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무시해. 무시도 안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건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어머님 입장 그러시다면 곤란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상의했더니 5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돈 받는 것도 썩 안 내켜. 사실 그냥 우리 능력껏 알아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엄마도 내가 어렵게 변호사 합격도 했으니 욕심이 하신 말씀일 거야. 내가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도 했는데 그러실까. 그냥 엄마가 또 연락 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고 말아. 괜히 너도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끼쳤어.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결혼 당사자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합격하고 해서 더는 마음 졸일 일 없어서 너무 좋아. 그동안 결혼한다고 고생했어. 이게 다 네가 곁에서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지. 너 아니면 변호사 합격 못했을 거야.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의 열쇠 3개 요구에 대한 푸념을 했더니 그저 저한테 자기 엄마 말도 안 되는 요구 신경 쓸 거 없고
내년에 바로 우리끼리 알뜰하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간에서 자기 엄마 설득한다고 연락이 와도 그러려니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 하던 말던 예비신랑과 상의한 대로 결혼을 조금씩 준비했더랬죠. 일단 예식장 예약이 일정 때문에 미리 해야 할 것 같아 예비신랑과 상의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나머지는 시간 되면 조금씩 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한동안 시어머니 연락이 없다가 결혼식장 예약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자기한테 허락도 없이 결혼 준비한다는 폭탄을 한 방 먹었네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고 손해보고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없으니까 허락도 없이 결혼할 생각도 말라고 제게 화를 냈어요. 저는 이미 예비신랑과 저희끼리 간소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할 거라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비신랑한테 말을 해도 저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자 노발대발해서 저희 친정 편의점까지 찾아오셨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 가게까지 찾아와 한바탕 소란을 부리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말싸움을 보고 저에게 급히 연락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집안 사정이라며 회사를 조퇴하고 친정 가게로 갔어요. 보아하니까 저 몰래 다들 착당하고 결혼 준비 야금야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짓거리 벌이시는 거예요? 제가 주영이한테 열쇠 3개 못 태우면 이 결혼 허락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사돈, 노여움 푸세요. 아이들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하는 모양이던데 어차피 당사자들 의견이 중요한 거니 어쩌겠어요. 정말 팔자 편한 소리 하시네요. 공짜로 능력 좋은 변호사 사이 맞이한다니까 아주 수지타산이 잘 맞으시겠어요? 솔직히 댁냈다니 뭐 볼 거 있어요. 우리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 감히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딸이 무임승차라뇨. 저희 딸 결혼하면 해주려고 적금도 모아놨고 애들이 원하면 도와줄 겁니다. 얼마요? 이런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얼만큼이나 해줄 수 있는데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상이나 제 딸은 그 돈 안 받고 알아서 결혼한답디다. 5천만 원? 아이고, 5억이라고 해도 이 결혼 될까 말까예요. 요새 지방도 5억 가지고는 천세도 얻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인 우리 아들 가오가 있지 그게 뭡니까? 어디 남한테 비웃음 살 일 있어요? 제가 부모님 편의점에 도착해서 상황을 봤더니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 앞을 막아서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여기 저희 부모님 가게예요. 손님도 오시는 공간에서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사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호라, 이제는 딸내미까지 왔네. 오히려 잘 됐어.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 결혼 결판을 내자꾸나. 내가 연락하면 잘 받지도 않는 너희 붙잡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 내가 너희 부모 만나러 온 거지.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시애미 허락도 없이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해? 아주 싹수가 글러먹었어. 가진 재산도 없더니 기본도 안 된 집구석이야. 너희 부모님한테 열쇠 3개 얘기하려고 한 말 우스웠니? 내가 그것도 안 될 능력이면 언감생심 변호사 된 우리 아들 탐내지 말라고 했지. 시애미 말을 무시해? 일단 제가 월급쟁이라 그럴 능력이 안 되고요. 오빠도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나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한테 열쇠 3개 그냥 무시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맹랑한 게.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은 잘만 해놓고 뒤에서는 내 아들 조종해서 그냥 결혼 준비를 막 해? 네가 잘난 게 있다고 모셔가도 시원찮을 우리 아들한테 무임승차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우리 아들이랑 그만 헤어져. 떨어져 나가라고.
사돈, 아무리 그래도 댁의 아드님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딸도 귀한 자식입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의 가게까지 함부로 찾아와서 성질 부리는 무례한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만 가세요. 이 집이야말로 막대먹은 집안인 게 우리 아들 억만금 주고 모셔가도 시원찮을 판에 5천만 원으로 퉁치려고 하다니 제가 당신네 속내를 몰라봤었네요. 내가 시어머니 짤이 보니까 이 집이랑 결혼하면 필시 우리 딸이 고생할 것 같네. 그냥 그놈의 변호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헤어져. 정리해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여자 며느리로 들어가? 정리? 누가 겁낼 줄 알아요? 오히려 거머리같이 10년 넘게 우리 아들한테 붙어있는 저거 떼어낼 수 있다면 땡큐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고 급에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가게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수중과 급을 찾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욕심에 눈이 먼 악귀를 상대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진상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날 밤 잠도 못 잘 정도였네요. 다음 날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갑질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아 누우셨고 말 그대로 저희 집안은 뒤집어졌어요. 친정 식구들은 저런 시어머니 자리에 시집가면 제가 불행할 거라며 급기야 결혼 반대를 하시고 제가 12년이나 한 남자 뒷바라지 한 걸 가지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마음 아파하셨고요. 저 결혼 다시 생각해봤어요. 기준 오빠랑 헤어지고 결혼 안 할게요.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고 치욕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 여자가 막대먹고 이상한 사이코인 거지. 우리 둘도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한 것 같구나. 네가 선택한 결혼인데 아빠랑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니? 헤어진다는 말 하지 말고 사위랑 너랑 말을 잘 맞춰봐. 엄마 말이 맞다. 비록 네 시모가 본데 없는 사람 같다마는 네가 같이 살 신랑은 아니니까 혹시 그 뒤로 기준이랑 결혼 얘기 해봤니? 아니요. 지금 오빠는 연수하고 있고 바빠서 직접 얼굴 보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그냥 회의감이 들어서요. 변호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너무 평범하고 부족한 제가 그 옆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진짜 헤어져야지 싶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보고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이건 뭐 결혼하기도 전에 고난이 예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영아, 우린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거야. 결혼은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신중하게 생각하렴. 네가 아니면 남들이 뭐라 해도 아닌 거야. 예비신랑은 변호사 연수를 하면서 정신없을 터라 제가 이런 일을 겪고 헤어질 마음을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결정하는 끝까지 혼란스러웠지만 제 편인 부모님과 대화하고 나니 한결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일주일 후 예비신랑이 연락이 와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만나러 갔습니다. 주영아,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줄은 몰랐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장인어른 장모님께 직접 사과하라고 할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리고 어머님 더는 마주보고 싶지 않아.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어머님 말대로 난 오빠에게 너무 부족하고 사무실 내줄 돈도 없는 데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더 좋은 조건인 여자 만나 결혼해. 이제 상황이 예전과 다르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주영아, 우리 사랑하잖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넌 나한테 목숨 같은 사람이고 내 반려야. 난 이미 이번 생에는 그렇게 정했고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고집이야. 사람은 다 변해.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급이 있는가 보더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오빠 빽이 되고 한 재산 있는 집안 사람 만나. 그리고 어떻게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욕보이고 난동을 부린 건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더더욱 나는 이 결혼 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식으로 둔 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입으셨거든. 미안해.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내가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께 싹싹 빌고 하시라는 대로 할게. 애초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열쇠 3개 요구하셨을 때 오빠는 그냥 쉽게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 신경을 껐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뭐야? 그리고 만약 이걸 다 해결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평생 나한테 오빠랑 비교하면서 부족한 며느리 친정이라고 구박하실 텐데 내가 왜 그런 대우받고 평생 오빠 곁에 있어야 해? 난 부모님께도 오빠랑 관계 끝난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 연락 계속 와서 차단시키고 다 정리했어. 이제 오빠만 정리하면 돼. 난 이만 가볼게. 변호사 꿈 이룬 거 끝까지 건승하길 바랄게. 그렇게 12년 동안 제 사람이었던 예비신랑을 매몰차게 정리하고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남은 연차를 끌어모아서 휴가도 내고 제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밤낮을 눈물바람으로 지냈죠. 그만큼 제게 예비신랑은 제 인생을 걸고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2달 뒤 어느 날 집 앞에 처참한 몰골에 낯익은 인형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도 한동안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꼴이 말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남자친구는 더 하더라고요. 안 봐도 저와 헤어지고 마음고생 몸고생을 한 게 예상이 갔어요. 나 우리 엄마랑 영 끊고 왔어. 너랑 헤어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안 되니까 더는 나 밀어내지 마. 엄마한테도 장모님 장인 어른이랑 너한테 함부로 대한 죄값 단단히 받으라고 했어. 엄마 인생에서 더는 변호사 막내 아들은 없는 거라고. 바보같이 날 택하려고 부모 정리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미련 곰탱이. 그럼 어떡해. 내가 너 없이는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는데 그게 정상이야? 엄마 내가 고시 공부할 때 밥 한 번 제대로 해주신 적 없어. 내 뒷바라지의 공은 다 너한테 있지.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려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그럴 자격 없으셔. 그래도 부모하고 영까지 끊고 오면 어떡해. 엄마가 너랑 결혼하면 절연하겠다고 먼저 하셨고 난 그 뜻에 따른 거야. 그리고 이제 너랑 처가댁 식구들이 내 가족인 거고. 그러니 더는 나 버리지 마. 그럼 나 진짜 죽어. 후에 예비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자기 결혼을 왜 함부로 파토를 내며 처가댁에 가서 왜 진상짓을 했냐고 난리를 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자라면서 자기한테 대거리 한 적 없는 막내 아들이 여자 때문에 화를 내고 집안을 엎어버리자 그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모자간의 신경전이 시작이 됐고 예비신랑은 자기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저와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자기 변호사 공부할 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없는 엄마와는 다르다며 저를 택하겠다고 하고 절연 후 집을 아예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년 후 저희 커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제가 다니는 회사와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중간에 신혼집도 구해서 살았어요. 예전 상의한 대로 모든 허례허식들은 생략하고 저희에게 맞게 소박하게 식을 올렸고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저희 부모님께 큰아들처럼 잘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소식을 물으면 아주버님은 경상도에 직장이 있어 멀리 있으니 허리디스크랑 평소 지병이 있으신 시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다니시며 홀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2이나 있는데 혼자 병원에 다닌다는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나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린걸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기가 한 집과 말이 있으니 혼자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는
그 뒤로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지나친 욕심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필 내 부모가 유별나고 막대먹은 사람이라면 참 운이 안 좋은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간관계이다 보니 한계가 오면 가족이지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사연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또한 삶인 것을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가족 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